이 부동산 1차 설전 승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적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재명 대통령 말이야 선거 브로커처럼 활동하고 있다라고 한 게 딱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다주택자가 많아요? 아니면 집 없는 사람 그리고 집 한 채 있는 사람 누가 더 많냐고요. 싸움 구도 자체가 이거는 불리한 구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완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주제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똘똘한 한 채 대 안 똘똘한 여섯 채인데요. 똘똘한 한 채는 이제 분당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집을 말하는 것이고, 안 똘똘한 여섯 채는 장동혁 대표 명의 여섯 채를 말하는 건데, 이 설 연휴 이틀 동안 이 장동혁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 SNS 아주 치열한 설전을 좀 벌였어요. 이 대통령이 먼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장 대표를 향해서 다주택자 특혜를 유지해야 하냐 이렇게 공개 질문을 던졌고, 장 대표는 불효자 운다며 95세 노모가 살고 계시는 집까지 이제 올렸고, 근데 또 장 대표가 다음 날 이 대통령 질문에 답을 하겠다 이어서 글을 올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 팔겠다고 했던 아파트 언제 왜 안 파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나 했더니 또 이제 이 대통령이 또 오늘 새벽에 SNS에 사회 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 사실상 또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1차 설전 승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적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네.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감성적 선동적인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당 대표라면요, 여당이나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이건 잘못됐어요. 문제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은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모 집 앞에 가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금 눈치 오는 사진하고 이렇게 하늘 바라보는 사진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봤자 이게 먹히겠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다주택자가 많아요? 아니면 집 없는 사람 그리고 집 한 채 있는 사람 누가 더 많냐고요. 그렇죠. 싸움 구도 자체가 이거는 불리한 구도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정책위에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정책위원회에서의 뒷받침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완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에요? 아무래도 상황이 주택가격을 이렇게 급등시키는 사람들이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많아진 거죠. 장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도만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재명 대통령 말이야 선거 브로커처럼 활동하고 있다라고 한 게 딱 맞아요.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자가 230만 명이에요. 네. 1가구 3주택자가 한 30만 명 되고, 그 이상 1가구 4주택 100채 갖고 있던 사람도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한 30만 돼서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4,900만 명이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예요. 이 구도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도 자체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비판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 얘기를 한 거죠. 다주택자가 본인이 원해서 적극적으로 투기에 나서 다주택자 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속을 받거나, 그렇죠. 이런 본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0.1채 지분 10%만 갖고 있어도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만 살아 계시는데 그 상속받는 과정에서 지분 10%가 갖고 있는데도 그거 한 채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구로집이라든가 여의도 오피스텔, 대전집, 여기들은 사실 상당히 실수요에 가까운 그 다주택이었거든요. 저는 장동혁 대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소하겠다. 나 이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팔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제스처를 보인다면 더 명분이 생길 것도 같아요. 음. 하여튼 굉장히 이게 좀
불리한 이슈는 맞죠. 다주택자는 소수고 1주택자, 무주택자는 다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뭐 본인들은 악마화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마귀가 끼었다면서 돈 마귀가 끼어서 다주택자 됐다면서요. 그러면 악마화하는 거 맞죠. 애초에 이 설전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우리한 위치를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다른 이슈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이 설 전에 이슈이긴 한데 청와대 오찬 가기로 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를 했어요. 이게 뭐 여러 매체에서 평가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방송을 좀 하러 다니는데 네. 제가 방송하러 갔을 때 뭐 국민의힘 패널이라든 민주당 패널 아니면 앵커분들, 스태프분들 다 얘기 나눠봐도 장동현 대표 잘했네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야당 대표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인식, 아니 법사위에서 여야 뭐 대표회담 하자고 해놓고 네. 왜 그런 재판 소원제 왜 그걸 강행 처리해?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바로 그 옆에 가서 했어야죠. 네. 없든 뭐 이거 막 뭐 소리치든 정청래, 이재명 이 두 분을 앞에다 두고 그런 얘기 하면 되잖아요. 네. 왜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왜 안 가냐고요. 이거는 장동현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장동현 대표의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니까 야당 당대표라는 정치적 무게감을 감당할 만한 수준의 정치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거 대단히 찬성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한길, 고성구 잘했다! 야 장동현 시원하다! 그 사람들 말 따라가면요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현 대표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저는 뭐 잘했다라고는 못하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다. 뭘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 가서 따지면 되잖아요. 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사실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 전날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처리했었을 때 그때 SNS 상을 올렸어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내일 예정된 오찬 못 가겠다 라고 했었으면 이런 비판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저는 나중에 최고위원회의 결과 뭐 가지 않겠다라고 한 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전 최고위원회가 열리거든요. 한 8시 3, 40분에 모여서 최고위원들이 오늘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왜 장동혁 대표는 그 모두 발언에서 나 오늘 가기로 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마지막에 그 최고위원들과의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보니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가 당 지도부의 의견을 받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했었으면 이 정도 파장은 안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이게 그러면 최고위원들이랑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걸까요? 아니면 아니 근데 사전에 얘기했대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공개적인 모두 발언에서 또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그러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치력과 정치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가지 말라고 하는 최고위원들을 설득해야죠. 아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내가 가가지고 더 강하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왜 그거를 본인 말을 뒤집어요.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부족한 겁니다.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앵커님이 곤란해하시네. 당적도 없고 아무 당적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사는 우리 장동철 소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탈당하세요. 탈당하세요. 우리 당명 얘기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낼까요? 이 당명 이제 국민의힘이 설 직후에 이제 설이 끝나면 연휴 끝나면 당명 개정 이제 작업에 들어가요.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도 이슈가 됐던 당명이 하나 있었고 이 자유공화당 유력한데 이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공화당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앞에 그냥 서술로 붙이지 않고 그냥 공화당 세 글자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퇴행적이에요. 공화당이라고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날 거고 박정희의 독재 그리고 유신 이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공화라는 단어는 상당히 뭐 민주주의에 걸맞는 말이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과연 공화주의라는 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본인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에도 맞지도 않고 과거 퇴행적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바꿔봤자 뭐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자유공화당이라는 이름이 언급됐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두 글자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평가를 자공당? 하잖아요. 자유당이나 공화당이나 네. 자공당이나 네. 너무 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려운 이름인 것 같아서. 이유가 예전 좀 뭐 자유당은 이승만 뭐 4.4 개헌이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4.19. 되는 거고, 공화당도 아까 얘기하신 공화라는 말은 참 좋거든요. 왕당파의 그 저 반대되는 공화 개념 좋은데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뭐 공과 중에 분명 공이 많은 대통령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유신 독재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끝까지 고민할 것 같은데 공화라는 이름은 들어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이 미래지- 그런 민주당 지금 민주당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계속 오래 쓰고 있는데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이렇게 양당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민주당과 그냥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화당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 자유자가 붙든 안 붙든 네. 일단 자유 언론에 빼고. 하는 약칭은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될 것 같다. 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명이 미래의 가치를 담보한다.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네. 과거지향적 퇴행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것도. 당면조차도. 네. 바꿨어요. 지방선거 대패했어요. 네. 그럼 그냥 그 당면 계속 같이 쓰겠다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론조사 나올 거예요. 네. 자, 공화당이라는 당명 어떻습니까? 찬성 여론이 높을까, 반대 여론이 높을까 그런 생각.